요즘 한국으로 단체로 관광 오는 유커족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과는 달리 중국인들은 명동에만 모이지 않고 전국 각지로 퍼져서 여행을 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중국인들이 명동에만 꽉 차 있었다면 요즘은 서울뿐만이 아닌 부산이나 전주 등 다른 관광 명소에도 흩뿌려져 여행을 하는 것이 대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행이 유행하면서 한국에서 유학생활 중이던 중국인 유학생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화제인데요. 해당 글은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면서 현재 많은 중국인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꽤 유명한 대학교 중 하나인 곳에서 유학생활 중인 중국인입니다. 벌써 유학생활이 2년째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인의 생활에 대해서 많이 이해된 편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에는 중국인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사드라는 것 관련해서 한중 관계가 악화되었고 중국에는 한국에 반하는 감정들이 많이 올라오며 중국 정부에서는 한국 단체 관광을 규제했었는데요. 최근 중국의 경제가 붕괴되면서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여행 관련 산업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단체 관광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저는 주위에 한국으로 여행 온 중국인 분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한국에 와본 적이 거의 없으거나 처음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하던 행동을 똑같이 한국에서 하면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 학교에 있는 한국인 친구들은 이러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은 중국인이 한국에 가서 돈을 써준다는데 왜 이렇게 불만이냐고 하시는 분들 많을 거 압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단순히 경제의 활성화보다 한국인에게 중요한 것은 예절입니다. 이 예절이라는 것은 중국에서와 한국에서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데요. 예를 들면 중국인 분들은 식사하실 때 입을 벌리면서 쩝쩝 씹는 소리를 내는 게 음식 예절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최대한 큰 소리를 내야 예의 있는 것이라고 배우는 우리 중국인들과는 많이 다른 게 한국의 예절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먹다가 트림까지 하면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칭찬까지 받았었죠. 밥 먹으면서 트림하는 문화는 중국의 고유의 문화입니다. 주방장에게까지 트림하는 소리가 들리도록 트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예의가 없는 것이라고 배웠죠. 하지만 이러한 문화는 중국에만 있는 문화였어요. 한국에서 이런 짓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제발 실천해주세요. 중국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자기들이 한국의 텔레비전을 볼 땐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서 밥을 먹고 트림하는 것을 많이 봤다고요. 도대체 그들이 무슨 TV쇼를 본 것인지 모르겠는데 한국 일반인들은 절대로 소리를 내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특히 밥을 씹을 때 쩝쩝대는 소리를 내는 것은 이곳에서 큰 실례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밥을 먹을 때 입술을 꼭 다문 채로 밥을 먹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으면 밥 먹는 쩝쩝 소리가 안 나기 때문이에요. 입술을 닫으면 어떻게 밥을 먹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제가 방법을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 한국 여행을 하실 분이 계시면 꼭 연습해서 가주세요. 일단 음식을 입에 넣을 때에는 입을 벌려야 합니다. 대신 음식을 입에 넣을 때에는 한 입 안에 적당히 들어갈 크기의 음식물만 넣어주세요. 음식을 씹을 때 음식물이 입 밖에 삐져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 평소보다는 적은 양을 입에 넣으셔야겠죠. 입에 한가득 음식을 꽉 채워 넣으면 입을 닫고 먹기 힘듭니다. 적당한 양을 입에 넣었으면 입술에 힘을 줍니다. 입술을 다문 상태로 입술 끝에 힘을 주고 턱만 움직여 봅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연습을 해보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만약 이걸 하지 못하신다면 제발 한국에 오지 말아주세요. 저는 저의 조국인 중국이 후진국이라면서 욕보이는 것이 정말 싫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몸을 씻으면 복이 달아난다는 생각을 그만해주세요. 샤워를 한다고 해서 복이 달아난다는 방식의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기서는 하루에 한 번은 꼭 씻어줘야 합니다. 만약 몸을 씻기가 힘들다면 머리만이라도 하루에 한 번 꼭 샴푸를 이용해서 감아주세요. 몸을 씻는 것은 티가 안 나지만 한국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머리를 하루라도 감지 않은 머리를 잘 찾아냅니다. 마치 초능력자와 같아요. 저희는 구분을 못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머리를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금방 알아냅니다.
그러니 꼭 머리를 매일 감아주세요. 여행 중에 머리를 자주 감면 사고가 난다던가 돈을 다 잃어버린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그러한 미신은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중국처럼 인명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나라가 아니고 소매치기라던가 도둑이 정말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미신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음 놓고 샤워를 자주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큰 길에서 무단횡단 하지 말아주세요. 제 학교 바로 앞에는 아주 큰 6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시도하다가 중앙선에 빼도 박도 못하게 갇혀서 서 있는 중국인 관광객 가족들을 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큰 길에서 절대로 무단횡단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했던 생각을 완전히 버리셔야 해요. 예의도 예의지만 한국의 차들은 매우 빠릅니다. 무단횡단하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한국의 차들은 큰 길에서의 무단횡단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무단으로 횡단하려고 하면 큰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횡단보도도 많고 길을 건널 수 있는 지하도도 많기 때문에 제발 그런 것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학교 앞에서 무단횡단 중에 중앙선에 갇혀서 안절부절하던 가족이 생각납니다. 그 중국인 가족을 보면서 제 한국인 친구들은 저에게 뭐라 했었어요. 저게 중국인 평균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반기지 않는 것이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요드리고 싶은 것은 대화를 하실 때 주변을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대화 중에 그 공간에서 들리는 소리가 자신의 목소리밖에 없다면 대화를 중단하시거나 작은 소리로 대화하세요. 통화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여기로 여행 오신 중국인 분 중에 사람이 없는 조용한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공공장소에서 혼자만 크게 떠드시는 중국인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공공장소에서 대화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국 분들이 유독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 분들 특징은 그 장소가 조용한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 자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 글을 읽는 많은 중국인들이 뜨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하실 때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만약 주변이 조용하다면 그곳은 크게 떠들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화장실 다녀올 때 꼭 손을 씻으셔야 합니다. 한국에는 손을 씻는 문화가 있습니다. 비누로 꼭 씻지 않더라도 화장실에 나올 때에는 손을 한 번씩 꼭 씻으셔야 합니다. 한국의 화장실은 매우 깨끗하죠. 하지만 한국은 화장실이 더러운 곳이라는 인식이 심합니다. 조금 과할 정도로 화장실을 더럽다고 생각하죠. 중국과는 인식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는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손을 한번 물에 꼭 적시시길 바랍니다. 손을 씻는 행위도 복이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중국식 미신을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손을 씻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한국 사람들은 당신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과한 청결이고 결벽증에 걸린 민족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화장실에 대해서만큼은 한국인들이 다소 결벽증이 걸린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셔야 합니다. 많은 중국인 분들이 요즘 한국 곳곳에서 여행을 즐기고 계십니다. 대부분은 단체로 다니시기 때문에 한국인과 생활 속으로 섞이지 못해서 한국의 문화를 잘 배우지 못하십니다. 어차피 돌아다녀봐야 같은 중국인들끼리 붙어서 다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분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하던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면 단체로 한국인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 중국인들이 지하철에서 소리를 크게 질러서 한국 분들이 싸움이 난 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중국 분들은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계셨던 거였죠. 이런 사건처럼 한국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중국어가 다소 공격적이고 크게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화를 하실 때에는 꼭 주변을 살피시고 조용히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어렵더라도 시도는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여행을 온 여행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여기까지가 해당 중국인 여학생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에 달린 댓글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한 댓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예전에 한국에 간 적이 있었다. 거기 사람들은 진짜 화장실에서 나올 때 손을 한 번씩 다 물에 적신다. 뭔가 의식처럼 보이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느낌이 난다. 그곳에는 물을 몸에 적시지 않으면 불운이 닥친다는 미신이 있는 것 같다.
과하게 많이 씻고 과하게 깨끗한 척을 한다. 특히 심각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냄새가 난다는 것인데 대부분 이상한 향수를 몸에 뿌리거나 빨래를 할 때 냄새나는 세제를 쓰면서 옷에 냄새를 나게 만든다. 한국인의 문화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하루에 한 번 머리를 감는 것은 단지 한국만의 문화는 아닐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하루에 한 번씩 씻는 문화가 있다고 들었다. 아마 그래서 그 나라들의 운이 다 날아간 게 아닌가 싶다. 여행지에서 자기 나라의 문화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들도 우리를 중국인으로서 중국의 문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 존중해줘야만 한다. 그게 아니라면 나는 다시는 한국으로 가고 싶지 않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존경심이 단 하나도 없다. 이런 나라에서는 돈을 써주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을 뿐이다. 라는 다소 몰상식한 중국 네티즌의 댓글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댓글은 또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은 정말이지 불편한 나라다. 식당에서 크게 떠들 수도 없고 식당에서 큰 소리로 밥을 먹을 수도 없다. 식당은 대화를 하고 놀기 위해서 가는 곳이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식당이란 그저 밥을 먹는 곳일 뿐이다. 이런 불편한 나라가 다 있나 싶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떠들기 위해서라면 술집으로 분류된 음식점을 따로 가야만 한다. 고기를 구워 먹는 곳이라던가 소주를 주로 파는 그런 음식점에서만 떠들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규칙이 있으면서도 유독 나랑 내 중국인 친구들이 떠들 때에만 우리에게 경고를 줬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이 큰 소리로 놀고 있었는데 종업원이 우리에게 와서 다소 조용히 대화해달라는 식으로 요청을 했다. 내가 보기엔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조용히 대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애초에 술집이라는 곳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어도 된다고 들었었다. 그런데 종업원이 그렇게 경고하는 것에 나는 굉장히 불쾌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 떠든다는 것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난 뒤 나는 절대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한국이 깨끗하고 건강한 느낌이 나는 나라라는 것은 내가 인정한다. 하지만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나라다. 사람들은 전부 조용하고 시끄럽게 떠들어도 되는 술집에서도 크게 소리 질러서는 안 된다. 큰 소리로 하는 대화만 허용되고 가끔 소리를 지른다거나 과한 리액션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 한국은 집에서도 소리를 지를 수 없다. 노래를 크게 부른다거나 피아노를 친다거나 하는 것들도 할 수 없는 미친 나라다. 한국인들은 자유라는 것 자체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곳이 오히려 더욱 통제된 느낌이다. 이런 나라로 왜 자꾸 놀러 가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장담컨대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고 예의 없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라는 한 몰상식한 중국인 네티즌의 댓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술집에서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질러놓고 경고받았으면서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식의 댓글이 참 웃기면서도 어이가 없었는데요. 저 안 기자는 요즘 중국 단체 관광객인 유커들을 직접 보신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인 관광객 때문에 피해를 보셨다거나 아니면 좋은 일을 겪으셨다거나 그러한 사연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는 안 눌러주셔도 되지만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